안녕하세요. 지난 8월 6일 벨뷰 시청에서 열린 빌더스 라운지 네 번째 모임 그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도규 회원님의 퀀트 발표입니다. T모빌에서 일하시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직접 만드신 개인용 퀀트 투자 에이전트인데요. 메일과 뉴스레터에서 종목 정보를 모아 매수와 매도 신호를 분석합니다. 클로드로 에이전트를 직접 꾸려서 매일 스케줄로 돌리고 계십니다. 보시고 이 제품에 대한 의견이나 만드신 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빌더스 라운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로 남겨주세요. 만든 사람에게 직접 닿습니다. 구비의 iOS 앱이 정식 출시돼서 앱스토어에서 구비로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 안드로이드는 심사 중이라 당분간 웹브라우저로 오시면 됩니다.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면에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래쪽 컨티뉴인 더 브라우저를 누르시고 다음 화면에서 Go to 창발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구글이나 애플 계정으로 가입하시면 끝입니다. 가입이 끝나셨으면 아까 그 QR을 다시 찍고 이번엔 오픈인 더고비 앱을 눌러주세요.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하시면 이 화면이 보여요. 왼쪽 위 홈을 누르면 창발 스페이스가 있고 창발을 선택하시면 빌더스 라운지 채널이 보입니다. 들어오셔서 인사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럼 이도규 회원님의 퀀트 이야기 함께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5분 정도씩 각자의 그런 제품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도균님, 손민수님 이렇게 발표를 일단 먼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퀀트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금 이건 퍼블릭하게 오픈을 안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주식이나 뭐 이런 걸 추천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제가 한 20년간 혼자 이 트리플 A거든요. 엄청 소싱해요. 절대로 저는 모험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번 좀 수시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트로 잠깐 드리자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국 회사를 12년 다니다가 3년마다 보직을 바꿔가면서 있다가 2013년에 여기 살게 됐다고 커뮤니티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비즈니스쿨을 가면서 마스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공이 결국은 그러면 배추럴은 그 엔지니어이지만 마스터는 경영학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처음 들었던 게 뭐 회기 분석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분석한다, 뭐 다른 엔지니어 아닌 세일이나 다른 데 분들 아시겠지만 뭐 게임 플랜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몬테카를로 여러 개 해서, 사실은 옛날에 머신러닝, 우리가 지금 현재 머신러닝을 하지만 그 전에 있던 그런 분석하는 툴을 썼잖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이게 펀트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볼까 해서, 이게 제가 한 5년 전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라든가, 사실 한국에도 네이버 가면 그런 클럽들이 많았어요. 그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재무나 회계를 좀 공부를 해가지고 펀더멘탈하게 분석하는 분들 가치 투자를 보통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그런 거는 좀 학교 때 배웠고, 자 이제 그러면 뭐 어떤 게 좋은 건 알겠는데 정말 평생 안 팔 거냐 한단 말이죠. 그럼 팔 때 어떤 걸로 내가 팔 거냐 살 거냐 이런 거를 하고, 저는 절대로 옵션이나 선물이나 레버리지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인데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잘할 건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뭐 하나 했더니 대부분 다 컨트롤 하고, 지금 미국에서 제일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엔지니어가 아니라 사실은 제인 스트리트 뭐 이런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인데, 엄청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그만큼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데, 다 수학 모델로 시작하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코스트코를 트레이닝을 해봤더니, 옛날 얘기예요. 지금 현재 코스트코 주가가 900불을 넘거든요. 근데 당시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구나, 그 컴퓨터 전문가들이 이 퀀터테이티브 어널리시스를 하는 이유가 이런 수치적 분석을 하는 게 뭐 트레이딩도 하고 하다 보니 그런 걸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룰루렘 어떠냐, 지금 이 가격 안 될 거고요. 그 옆에도 이게 당시에 뭐 제가 퀄컴도 따로 좀 바꿔서 해봤어요. 이 주가 10년째 거의 비슷할 거예요. 사실 이 수치는 이 회사가 어떤지도 모르고 트레이딩이나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라서 한동안 안 했어요. 뭐 괜찮은 주식 있으면 사고 오래 묵혀두고, 필요하면 그냥 내가 알아서 팔고. 근데 원칙이 없다 보니까 안 되겠다, 제대로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데이터도 수집하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좀 수치적으로 스코어를 매겨서 펀트 같은 경우는 검증 백테스트를 해보고, 그런데 리스크를 내가 그러면 이게 사도 되는 팔아야 되는지 적어도 도움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 절대로 펀트를 막 제대로 해본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지금 하면서 하고 있는 거라서 아직 친구는 누구도 오픈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는 포커스가 데일리인가요? 아니면 장기 투자인가요? 두 분 안 돼요. 일단은 그건 제 하기 나름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거의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실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스킵하면, 수치적으로는 이거 돌려서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제가 클로드를 써서 지금 이거 방금
방금 전에 만든 PPT거든요. 사실 PPT 안 만들었었는데 이걸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방금 클로드한테 시켜가지고 만든 거예요.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건 다 기수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제가 그 클로드에 요청했던 거는 야 폰트가 뭔지 말해봐. 네가 아는 폰트 설명할 때 되게 잘하더라고. 제가 모르는 것까지 다. 그래? 그럼 이걸로 그냥 순서대로 팀을 꾸려가지고 한번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깃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백업용으로 쓰고 주로 지금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만든 게 폰트 다음에 그래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폰트 에이전트를 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에이전트 그리고 시그널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거 다 제가 손댄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저는 하는 걸 좀 리뷰해주고 그래 내 생각에 맥센스한 것 같아 그럼 해보고 또 하나는 이거 데일리로 아까 물어보셨는데 데일리로 이거 스케줄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로드에서 지금 스케줄에 가보시면 이거 전부 다 지금 데일리로 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웹사이트 들어가면 서브스크라이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웹사이트에서 공짜로 막 광고하는 것도 있고 또는 저 밸런스를 지금 끊었는데 월세전환이나 밸런스에서 오는 것들 보면 거기 티커들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다른 데서 나오는 거 그것 같이 제 이메일을 다 긁어서 저한테 데일리 리포트해서 이 안에다 넣으면 그 다음 에이전트가 그걸 가지고선 분석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폰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에이전트는 스케줄을 시작하고 저는 하는 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 결과들을 보고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첨부를 하게 되면 그럼 이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 직접 주식 계좌에 있는 것도 있고 그 주식 계좌는 성격이 다 달라요. 왜냐면 거기는 ETF도 있고 뭐 거의가 은퇴 계좌고 소액으로 제가 하고 있는 좀 심심해서 하는 거랑 또 이거는 괜찮을 것 하는 거랑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이게 내가 왜 이걸 샀는지도 모르고 다만 얘는 펀더멘탈 관점에서나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에이전트들이 일을 하기 전에 다시 돌아가면 원래 원칙은 뭐 스크리닝을 하는 거든 뭐든 최대한 자기가 그런 어널리스를 할 수 있는 스킬. 그러니까 지금 에이전트를 만들고 에이전트가 써야 할 스킬들을 모았어요. 이것도 시키니까 잘 모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웹이나 딴 데서 퍼블릭하게 쓸 수 있는 스킬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이 만드는 스킬들을 모아왔다는 거예요. 얘가 어디선가 긁어왔나 같아요. 웹에서. 그러니까 폰트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이 데이터를 가져온 API를 돈 내고 쓰는 게 제일 확실하고요. 저는 지금 이걸 프레드나 야후 파이낸스나 이런 공짜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돈 내고 쓰는 스킹 알파라든가 이런 커뮤니티에 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그걸 또 가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못 가져오니까 저는 이 퀄리티는 폰트라고 보기에는 되게 베이직한 의견을 지금 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API까지 넣어서 하면 아마 이 성능이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얘가 말하는 것이 상당히 신뢰가 있을 건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니고 이것도 어디서 누군가 웹사이트에 있길래 어떤 그 가치 투자가의 어떤 성향을 여기다 다 스킬을 넣어놓으면 쓰는데 전 지금 이걸 안 쓰고 있고요. 그거 말고 뭐 분석하는 툴 이런 스킬들을 다 모아서 그런 스케줄에 넣고 이 결과를 줘. 그러면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순서대로 이거를 다 웹에서 긁어온 공식과 제가 말해줬던 룰을 가지고 이거는 뭐 어떤 룰에 의해서 지금 당신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팔아야 될 것 같다라든가 그런 의견을 주죠. 하지만 얘도 저한테 이거는 페이퍼 트레이딩이니까 결정은 네가 해라 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두 가지 셋으로 지금 한 달간 해봤더니 사실은 사람은 아까도 되게 짧아진다고 하셨잖아요.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구차하게 여기다가 쓰지 않고 얘가 하긴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별도로 클로드 챗에다가 그걸 의견을 주고받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얘가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이 퀀트는 스케줄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폴더 구조에 따라서 찾아오고 또는 뭐 제가 뭐 매뉴얼로 돌린 걸 더 넣든가 다만 저는 아침에 그 결과를 받아볼 뿐이고 근데 다른 챗에서는 요걸 전부 다 거기다 어태치를 하고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해요. 너와 했던 것과 이거 했던 거 그리고 난 이런 것도 관심 있는데 이거 여기 인풋에다가 넣을까? 내 포트폴리오 말고 별도 폴더를 읽어볼래 하면 오늘 아까 같은 경우엔 당신이 지난번에 요 룰을 네가 어겼다. 왜 어겼냐? 또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다음번 이렇게 추천한다. 그럼 저는 저 나름대로 따로 또 검색을 해서 지난번 뭐 여기 6개 분기를 보니까 펀더멘탈이 있는 거고 이렇다 했더니 그것에 대한 걸 얘 나름대로 또 찾거나 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맞아. 그런데 당신의 의견은 맞진 않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또 이게 약간 이런 면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선 그럼 이렇게 조금만 분할해서 뭐 사보라든가 아니면 분할해서 매도를 하라든가. 사실 이 전반적으로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 자기가 괜찮다는 주식을 아는데 팔 때가 정말 힘들어서 그 매도하는 시그널을 내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해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한 달간, 두 달간 정도 해봤는데 절반 정도 맞고 절반 정도는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다는 거는 여기에서 가려지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러티브, 넘버 내러티브라고 하듯이
게 내러티브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써봤고 예를 들면 샤크 닌자 같은 그런 가전 제품은 한 1년 전에 되게 떴다가 관세 때문에 떨어졌다가 최근에 와이프가 사더라고요. 이게 피터리 씨 말했듯이 이번 여름에 실적 나올 것 같아. 재고 충분히 할 것 같아. 그래서 샀어요. 근데 얘가 실적 나오기 전에 사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지금 정한 룰인데 왜 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메모리가 떴는데 저는 계속 킵하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몰빵했다. 이 계좌에도 있고 이 계좌에도 있고 정리해라. 그래 그게 맞을 것 같아. 해서 지난번에 막 떨어지기 전에 절반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원칙을 내가 계속 지고 이제 항상 인간이 잘못하는 게 돌발 상황에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퀀트라고 하면 이걸 만약에 좀 그렇게 돈을 주는 엑셀을 쓰게 되면 맡기고 어느 계좌는 네가 시스템 트레이딩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니까 이 용도로서는 이 정도로 제가 실습을 해보고 어느 정도 이게 좀 괜찮다 싶으면 페이퍼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는 분께 쉐어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어떤 식으로 프로덕트 할지 나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 파이낸스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이 프로덕트 해가지고 또 수익도 얻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하다못해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저희 회사 동료 와이프가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틱톡커인데 그걸로 자기 연봉보다 높게 벌어서 잡을 관두고 그 셀럽들만 모이는 그런 데 초대받아서 가고 결국엔 지금 현재 잡을 바꿨어요. 그분도 비즈니스 어널리스트였는데 지금은 웰스 매니지먼트 무슨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따서 웰스 매니지먼트 하는 그 그런 회사로 스카우트처럼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은 확실히 돈에 관심은 있구나. 근데 되게 킵하고 싶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꼭 굳이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만약에 이런 관리한 어떤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면 이것도 괜히 의미 있는 괜찮은 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프로덕트 하려고 주식 이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잃지 않으려고. 네. 그거는 송금을 사신 건가? 제가 생각하기에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은 진짜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원칙이 있잖아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근데 사람이 심리에 흔들리면 원칙을 어기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얘랑 같이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한 번 더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을 하면은 좀 그 원칙을 벗어나는 일을 덜 할 수는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그게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꼭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건 아니었어요. 네. 제가 해보니까.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다양한 종류의 어떤 주식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성향도 있고, 변동성, 스윙,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통 퀀트를 하는 분들은 되게 단기 매도를 할 때 되게 많이 쓰일 텐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까지 고도화해서 쓸 수 있는 수준은 아직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성격을 그렇게 맞춘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시스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다른 방식으로도 쓸 수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 성격이 분리된 건 아니라서 제가 그냥 시그널을 판단하거나 각 단계마다 봐야 하는 단계인지 더 사야 하는 단계인지 빼야 하는 단계인지 그 정도까지 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 안에서.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얘도 제외한 게 ETF랑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골랐던 ETF에서는 그 안에 범죄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고 시가총액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최근에 얼마 상장한 지 몇 년 안 됐거나 이런 여러 가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사람들이 되게 핫하고 잘 알고 저는 되게 잘 아는데 너무 시가총액이 작아서 얘는 아예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업데이트한 건 제외하지 말고 일단 리스트엔 다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쓰시는 사람마다 만약 이거 쓰게 되면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하면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게 뭐든지 항상 그 변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도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런 기계가 만들어서 퍼펙트한 사람의 심리까지 이어가면서 그 흐름을 하면서 변수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대한 질문이 생기네요. 제가 알기로는 네.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성공한 거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조금씩 가야 되는 컴파운딩을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목표인데 주식시장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은 옵션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다른 방식을 안 해요. 저는 원래 한 10년간 가치 투자만 했었던 사람인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심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일부는 제 은퇴에 도움이 되게 적어도 수익률 어느 정도 받쳐주고 어떤 때는 이 은퇴하는 것에서도 보통 회사에서는 채권 주식 이렇게 혼합형도 쓰고 글로스 스탁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55에서 60 넘어가면 좀 안정형으로 바꾸고 이런 거 그거는 그냥 놔두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 적어도 용돈 내지는 뭔가 엑스트라 자금을 좀 모으고 싶다. 근데 일반 이자
만큼만 돼. 그러면 그냥 뭐 단기 채권형이 있는 상품도 주식에 있기 때문에 뭐 기간 없이 사고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신호들도 다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면 저는 이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문 있고? 질문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네. 써보고 싶네요.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돈 벌 수 있게끔 빨리 만들고 만들어야 돼. 조금 더 받아준다. 진짜 돈으로 해결해 주세요. 네, 저 피곤인데 다들 빌더스 라운지 회원이 많이 늘어난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더 얘기하고 싶지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4차 모임 영상은 이어집니다. 다음 네 번째 영상은 손민수 회원님의 장애 대응 에이전트 발표입니다. 앞선 첫 번째 해부론 가이드, 두 번째 빌라 AI 에이전트 영상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의견은 빌더스 라운지 커뮤니티에 남겨주세요. 만들고 나누고 함께 잘합니다. 감사합니다.